지하차도 사고 발생 전 위험을 인지했지만 버스 업체에는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사고가 난 뒤 궁평이 지하차도가 포함된 우회 노선을 안내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쟁점별로 짚어봤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 상당수가 하천 주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대비 하천에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충주 토계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수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배수펌프장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궁평 2지하 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시점에 청주시가 각 시내버스 회사에 원래 노선이 침수가 됐으니 궁평 2지하 차도를 통과하는 우회로를 통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서 간 상황 공유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해 747번 시내버스는 청주시 통보 전에 그 우회로를 주행하다 결국 9명이 희생됐는데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 청주시가 시내버스 업체 노선 담당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에는 기존 미우천교를 지나는 노선의 침수 위험에 따라 3순환로를 거쳐 궁평 2지하차도를 통과해 오송역으로 가는 우회로가 붉은 실선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청주시 담당 부서에서 이를 통제한 시각은 오전 8시 49분입니다. 궁평 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담당 부서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시청 내에서조차 상황 공유가 안 됐던 겁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고요. 평소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한테는 거기가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됐습니다라고 또 집어서 보내주겠어요. 그런데 승객과 운전기사 등 9명이 숨진 747번 시내버스가 우회로로 주행한 건 청주시가 버스회사로 우회로를 통보하기 전이었습니다. 버스기사들은 일반적으로 시의 허가 없이 기사들이 임의대로 노선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해당 버스회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꾸면 일단 회사의 벌금이 엄청 세지요. 회사 벌금만 센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그 승무원 사원한테도 벌금이 매겨지죠, 과징금이. 국무조정실은 버스 노선 변경을 포함한 청주시의 대응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14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는 사상 최악의 지하차도 참변으로 기록됐습니다. 관계기관이 서로 자기들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나온 쟁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를 덮친 미우강의 범람은 교량 공사를 위해 제방 일부를 없앴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이에 공사를 발주한 행복도시 건설청은 참사 하루 전까지 임시 뚝과 방수 작업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청이 밝힌 임시 제방 높이는 해발 29.7m로 기존 제방보다 1.6m나 낮아 부실 대응 논란을 낳았습니다. 때문에 임시 제방이 기존 제방 높이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줬다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참사 당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발생 1시간 반 전인 오전 7시 공사 현장 감리단장은 주민 대피를 요청하며 제방 붕괴 위기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하차도 침수까지 1시간 40분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참사 40분 전 감리단장은 경찰에 두 번째 신고를 통해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재난 무선망으로 충북 재난상황실에 통보했으며 흥덕구청 당직실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고 오송읍사무소에 주민 대피 방송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궁평 1지하차도에서 교통을 관리했고 정작 궁평 2지하차도엔 오전 9시 1분에야 도착했습니다. 참사 후 교통 통제가 없었다는 비난과 관련해 충청북도는 매뉴얼상 도로 중앙부가 50cm 이상 물이 차야 차량 통제에 나설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침수에 손쓸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 때문에
정작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청북도에 상황 전파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호천에 홍수 경보가 발령된 시점은 새벽 4시 10분경이었습니다. 여기에 불과 400m 지점에 궁평 2 지하차도가 위치해 있고 강물이 범람하는 순간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관계기관 어느 누구도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가 관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농경지부터 주택까지 피해가 컸는데 비가 그치질 않아 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 지원이 절실한데 워낙 피해가 광범위해 제때 투입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수해 현장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굵은 장대비 속 포크레인이 연신 진흙을 퍼냅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바로 옆 달천이 펜션 건물 1층을 집어삼킬 만큼 넘치면서 못쓰게 된 가재도구는 죄다 내놨고 물도 전기도 끊겨 집주인 부부는 대피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제 좀 복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퍼붓는 장대비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대피 가서 있거든요. 밖에 아직 집에 못 들어갔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지 물도 안 나오지. 영업은 두차치고 우선 와서 정리를 하면서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거센 폭우에 다리에는 수초와 뽑힌 나무가 얽혀 있고 다리 건너 산책로는 유실됐습니다.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넘치면서 하천 바로 옆에 있는 집을 집어삼켰는데 이렇게 폭격을 맞은 듯 건물 외벽이 송두리째 뜯겨져 나온 모습입니다. 넘친 하천물이 쓸고 온 수초 더미와 진흙에 집은 초토화됐습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수해 복구가 불가능하지만 장비 지원은 더디고 주민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수초고 떠내려온 쓰레기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하루빨리 치웠으면 좋겠는데 장비 지원을 좀 인력이나 장비 지원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인명피해가 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인근 농장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침수 피해가 없던 곳인데 이번 사고로 하우스 11동 2,500평가량이 파묻히면서 수확을 코앞에 둔 오이들은 전부 폐기 처분할 처지가 됐고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가게 만든다는 게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뒷감당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충북에선 2,700헥타르 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공공시설은 240여 건, 사유시설은 380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말부터 다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충주 토계마을이 이번 장마로 역대급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수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배수펌프장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엄청난 양의 비로 물에 잠겼던 충주 토계마을입니다. 이곳엔 고인물을 외부로 배출할 배수펌프가 석 대나 설치돼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괴산댐에서 내려온 물이 홍수위 이상으로 제방을 넘어서자 배수펌프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겁니다. 설상가상 22,000볼트급 배전반도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멈춰서면서 마을은 삽시간에 거대 저수조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이전에도 수해는 있었지만 고지대까지 침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답답하죠.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하려고 만든 양수기인데 오히려 이게 지금 주민들을 죽이는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토계마을에 배수펌프가 설치된 건 2년 전. 국비 79억 원을 지원받아 배수펌프장과 유류지, 고지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고지 배수로는 물의 분산을 위해 배수펌프장과 하천 등 두 갈래로 설치됐는데 주민들은 이 물길로 달천강물이 역류해 오히려 독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여기 수문이 물보다 더 얕아서 역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동네로 넘쳐서 한 200년 동안 없었던 피해를. 배수펌프가 설치된 방향도 물을 배출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입니다. 강폭이 100m가 넘고
수위가 뭐 1, 20m 올라가는 그런 그 위력을 가진 강물이 내려가는데 직각으로 펌핑을 해가지고서는 웬만큼 해가지고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지 않느냐. 이에 대해 충주시는 배수 펌프장 설치가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도출됐다며 배수 펌프는 현재 문제가 없고 배전반에 물이 들어가면서 가동이 중단된 만큼 서둘러 응급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도리어 화가 됐다는 주민들은 배수 펌프장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는 미호강이 범람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하천 주변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천 물그릇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이번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진 게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강에 쌓인 퇴적토 등을 퍼내는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는 뒤늦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괴산댐 원류로 하류 주민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음성과 충주에서 대규모 침수 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는 상당수가 하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적 토사가 쌓여서 그 하천 단면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퇴적된 부분에 수목이 자라서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 범람으로 이어지는 집중호우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충북에 내린 피해 양은 청주와 괴산이 527mm와 442mm 등 지난해 7월 한 달간 내린 비가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내 하천 준설 실적은 상황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는 166개 지방하천 준설 사업 예산으로 600억 원을 계획했지만 5.8%인 35억 원이 확보됐고, 환경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가하천도 108억 원을 요청해 62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확보된 예산도 상당액은 보존 논리에 밀려 시설물의 보강이나 개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방고를 확보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간의 홍수로 인해서 쌓였던 퇴적토를 좀 준설을 통해서 당초에 설계했던 제방고를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어제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하천 준설을 위한 규제 해소를 건의했고, 이를 대통령이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댐 방류량이 오늘 오후 2시일기에 초당 1,500톤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충주댐 수위는 131.6m로 크게 낮아진 상태로 충주댐 하류 조정지댐의 최대 방류량도 초당 1,500톤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은 지난 15일 충주댐 방류량을 초당 6,000톤까지 늘렸다가 다음 날부터 방류량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괴산댐은 방류량을 다시 늘렸습니다. 괴산 수력발전소는 상류 지역에 많은 비로 빗물 유입량이 늘어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초당 방류량을 250톤에서 400톤으로 150톤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괴산댐의 현재 수위는 130m로 제한 수위까지는 4m가량 여유가 있습니다. CJB가 어제 보도한 오송 지하차도의 의인 유병조 씨와 함께 필사적 구조 작업에 동참한 증평군청 공무원의 활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증평군청 정영석 팀장은 익사 직전에 있던 3명을 철제 난간으로 끌어올려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석 팀장은 손에 부상을 입어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유족과 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청북도는 재난지원금 2억 8천만 원을 청주시에 선 지급하고 희생자 14명에게 2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여기에 시민안전보험금 2천만 원, 재난구호기금 1천만 원을 더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총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9명의 부상자에게도 도와 시에서 각각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 집중호우 피해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피해 복구와 함께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부실한 대응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을 가릴 필요는 있지만 무분별한 비난과 인신공격은 삼가야 한다며 지금은 정확한 사실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로 행정안전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함께 진행 중인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 운동에 충청북도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성금 접수는 재해구호협회 계좌 또는 희망버릿지 온라인 기부, ARS 후원과 문자 후원 등 4가지 방법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충청북도는 이재민들이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옥천군은 28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제15회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옥천군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함께 애도하고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온라인과 직거래 판매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17회 단양 마늘 축제가 단양 마늘 직거래 장터로 축소 운영됩니다. 단양군은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응급복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축제 강행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각종 프로그램은 취소하고 판매 위주의 장터 운영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직거래 장터를 찾는 단체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늘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해당 지하차도로 또 다른 버스를 안내했다는 청주시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 대부분이 버스의 승객이었는데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허술한 재난 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은 곧바로 생명과 이어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